TK에서 바라보는 정치, TK가 바라는 정치, 대구 경북의 다양한 목소리를 펼치는 TK광장의 결투입니다. 자, 오늘은 두 청년 의원과 함께합니다. 수성구의회 김경민 부의장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북구의회 오영준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국회 상황부터 얘기를 해봐야겠습니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자, 월요일 저녁에 민주당이 법사위 등 11개 국회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을 했습니다. 지금 자, 이걸 두고 상반된 평가와 또 여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양당의 입장을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민주당 입장부터 들을까요? 예, 이제 저희 민주당에서는 국회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사실 이제 국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을 많이 해보는 지난 며칠이었어요. 네. 국회는 사실 이제 정해진 본질은 없죠. 끊임없이 이제 외부에서 본질이라고 불릴 만한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공간이 국회고 네. 입법기관으로서 입법 자체도 엄청 중요한 기능이지만 네. 입법은 하나의 결과물을 혹은 수개의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과정일 뿐 이 자체적인 아젠다 발굴 그리고 연구, 국정 감시 및 견제 거기다가 나아가서 의원님들 지역구의 지역 현안 관리까지 네. 할 일이 사실은 태산입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영역에서 역할을 해낸 이 결과물로 혹은 그 과정으로서 이제 기능을 하는 것이 입법인데 네. 이것이 국회 혹은 국회의원의 본류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사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이제 펼치는 전략은 역류를 일으키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역류를 일으키는 상대방에 맞서서 제일 상수 중에 하나는 본류를 유지하는 것.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회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원래 해야 될 기능들 네. 그 이상을 넘어가지고 이제 해야 될 거라고 얘기를 하면은 지금 저희의 이제 민주당의 이제 행보나 아니면 방향은 크게 이제 어긋나지 않았다, 멀리 가지 않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국회 본질, 본류라고 짚어주셨으면 제가 듣기에는 본분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네. 들리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지금 사태를 보면 느꼈던 부분은 저희 이제 곧 있으면 올림픽 열리잖아요. 네. 사실 올림픽 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기록의 올림픽의 국회라고 표현될 만큼 헌정사상 처음이고 헌정사상 첫 야당 단독 개원을 했었고 네.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이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했고 또 최단기간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이 발의된 것처럼 계속 뭔가 이 헌정사상이라는 것에 그 큰 키워드를 두고 계속 기록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국회 올림픽이다. 사실은 국회라는 곳은 민주주의를 대변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들의 표를 받고 갔기 때문에 거기서 궁극적인 협치와 협력으로 통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물론 다수결도 중요하고 이런 부분들도 다 중요하지만은 결국은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게 다수결이 극복할 수 없는 한계점 것들을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풀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어서 정말 조금 이런 안타까운 기록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게 너무 안쓰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강대강 대치로 맞설 걸 먼저 천명한 쪽이 누구냐, 구벨탱 백작이 누구냐라고 봤었을 때는 국민의힘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은 약자 포지션을 대변한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진짜 이제 약자 혹은 아니면 108석의 국회의원들이 약자가 아니고 이제 서민들의 마음을 좀 빨리 대변을 해야 되잖아요. 저 요새 이제 뭐 출퇴근길에 아니면은 지나가다가 보이는 게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국민의힘 정당에서 내 것이 현수막 자주 보는데 국민 공감 민생 정당 유능한 정책 정당이라고 슬로건을 내시고 22대를 시작하셨잖아요. 그럼 또 거기에 맞게 좀 빠르게 일처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안타까운 지점은 분명히 이제 초선 의원님들뿐만 아니고 일을 해보신 재선 의원님들도 시작의 지점에 있으니까 일을 하시고 싶으신 마음이 되게 강할 거예요. 네. 그 의지도 강할 때 계속 이제 그런 장외투쟁을 하시고 그리고 사실은 국회 법대로 가고 있는 것인데 먼저 또 법치주의를 천명했던 정부와 여당의 입장에서 지금 제의를 못하고 있는 것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아마 이게 법대로 가야 된다는 얘기가 국회법과 관리에 이 얘기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뭐 서민의 마음 빠르게 가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 생각하는데 저는 한편 좀 다르게 생각을 해요. 국회라는 것은 우리 국가의 근간이 되는 법을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은 빠른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만큼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 얹는 대부분의 메시지를 보면은 뭐 말로 안 되면 다수결로 가겠다. 그러면 결국은 거대 야당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써 이걸 밀고 가겠다는 건데 사실 다수결의 정치로 인해서 이 국회가 운영될 것 같으면 국회의원이나 지금 이미 멀어졌잖아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우리 당을 찍어준 분들의 표 역시도 지금 다 무시되고 있는 부분이고 전체의 국민을 담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국회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물론 우리가 정한 룰과 그리고 법과 그리고 이런 것들을 빠르게 민생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결국은 대화를 통해서 소수 의견들이 다 모아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돼야 되는데 계속 약간 보면은 강대강 느낌으로 가기도 하고 그리고 던지는 말은 우리 안 되면은 뭐 밀고 가겠다 이런 식으로 민주주의에서 다수결에 의한 것을 계속 강조를 하시는데 이러면 사실은 협치라는 게 22대에서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은 많이 듭니다. 그렇죠. 이제 원칙이 다수결 그리고 최대한의 이제 그 합의와 토론의 과정인데 사실 국민의힘 안에서도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작 이제 지금 매일 의총을 하시겠다고 하던데 이제 국민의힘은 참석자들의 전원에 따르면은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주장이 이렇다고 합니다. 뭐 당장 민생이 어렵고 이제 피로도가 높은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보이콧이 역풍을 불러올 것이다. 혹은 당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으로 이길 방법을 찾자. 혹은 이제 대통령이 있고 권력을 쥔 여당이 왜 보이콧을 하느냐. 여당과 정부는 파트너의 관계지 정부의 산하기관이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의원총회에서 들려나왔다고 하는데 그런 다수결의 원칙 국민의힘 의원총회 안에서도 좀 적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수 의견도 받아들이고 최대한의 토의와 토론의 과정을 거치셨으면 좋겠어요. 소수 의견을 사실은 받기 때문에 저희 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굉장히 강경하게 뭔가 행동을 할 수도 있을 거고 표명할 수 있을 거지만은 계속 대화의 장을 나가는 부분도 어쨌든 대화의 물꼬를 트고 전체적인 의견을 담겠다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우리 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지금 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 의견이 분별할 수밖에 없고 지금의 당대표도 없는 시점에서 비대위가 있고 또 원내대표 역할이 그만큼 커진 상황에서 의견을 모으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조금 이제 좀 구체적으로 가볼게요. 일단 지금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건 아무래도 상임위원회 구성이 아닐까 싶은데 민주당이 이제 남은 7개 상임위원회 구성을 압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협상 가능성, 왜냐면 이제 본회의 직전에 막판 협상이 또 결렬이 됐기 때문에 재협상 가능성이 좀 낮아졌다고 보시는 건지 좀 얘기를 듣고 싶은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당이 수용할 가능성은 더 멀어졌다고 낮다? 보이고 사실 민주당원의 이제 입을 빌리면 조금 편파적이어 보일 수 있으니까 천하람 이제 개혁신당 의원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법대로 상임위원장을 구성한 첫 번째 사례다. 범야권의 독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정부와 여당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 왜냐하면 독주라고 충분히 보여지고 미디어에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는데 진짜 그렇게 국민들이 공감을 하시면 사실 전 국민적인 반발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지금 그런 현상은 좀 찾아보기 힘들어요. 국회법 얘기해 주시고요. 그런 민의가 사실 총선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거의 2달째 이어져 오고 있는데 정부와 여당에서 어느 정도 받을 필요가 있다. 그렇죠. 뭐 그 부분도 일부 공감은 하지만 저는 승자의 독식이 결국은 독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상이 단기간에 뭔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뭔가 안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좀 두고 봐야 되는데 정상래 의원이 사실은 그 뉴스 기사나 이런 데 인터뷰를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나머지 7석에 대해서도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안 주겠다, 우리가 통과시키겠다 이런 느낌으로 말을 한 뉘앙스가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만 봐도 결국 이거를 계속 힘으로 몰고 가겠다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통과가 되면 우리가 사실은 관련된 쟁점 법안들이나 너무 민감한 법안들이 많잖아요. 네. 우리가 여기서도 많이 얘기를 했던 뭐 전세 사기 특별지원법이나 이런 법들처럼 여러 가지 쟁점 법안들이 많은데 이건 사실은 다수결로 해서 통과될 게 아니고 충분한 대화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많이 듭니다. 제일 먼저 아마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최상병 특검법 그리고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이제 특별법 등 사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것 1년 넘은 문제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저희가 처음부터 18개 상임위원회 구성을 저희가 다 이제 위원장을 가져가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 진짜 당장 필요한 그리고 실질적으로 좀 우리 대통령님께서 좋아하시는 속도감 있는 추진이 가능하려고 하면은 법사위 는 꼭 이제 민주당이 이제 해야 된다. 그리고 과거 그리고 주호영 이제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발언에 따르면은 미국은 한석 이겼다고 다 가져갔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 그런 식으로 또 과거의 자꾸 사례들을 찾아만 가게 되면은 더 앞으로 나아가기가 힘들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21대 국회 때처럼 재협상 해가지고 다시 배분될 가능성은?
뭐 사실은 개인적인 입장이지만 그렇게 돼서 뭔가 좀 물꼬리 터가지고 22대가 다시 개원을 했으면 좋겠지만 사실 저도 지금의 강대강 대치 상황에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아무래도 그럼... 조금 쟁점된 내용도 많고 이미 감정 상할 부분도 많이 상했기 때문에 아까 이게 김경민 부의장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 독이 된 성배를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거죠? 네, 아무래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뭐 사실은 어떠한 정책이든 양면이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다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을 하는 부분이 너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사실은 바뀌긴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저는 독이 든 성배라기보다는 이제 그 게임 이론에 따른 네. 협상 그런 균형들을 잘 찾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협상으로 가는 빠른 길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국회가 어수선한 가운데요. 양당 모두 전당대회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7월 25일 전에 마무리를 하겠다고 결정을 했는데 날짜가 파리올림픽 하루 전날이더라고요. 관련이 있는 겁니까? 뭐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우리 당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는 네. 당의 중심을 잡고 국민의 민심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정당대회를 흥행으로서 성공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정당 입장에서 제일 큰 행사 중에 하나인 네. 전당대회가 올림픽보다 더 흥행이 되는 것만큼 본 목적을 이뤘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네. 분명히 컨벤션 효과라는 건 존재를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500만 명에 가까운 당원과 250만 명에 가까운 권리 당원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이제 본인의 이제 권리와 그리고 또 의무를 행사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 국민의힘뿐만 아니고 저희 민주당도 이 전당대회를 준비함에 있어서 네. 더 치밀하게 그리고 또 당원들의 이제 민의를 당심을 대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럼 당신 비중이 늘면은 당대표 선거에 좀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변수라고 보시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사실은 당원분들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여론들. 민심을 담을 수 있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비율들이 늘어난다면 우리가 다양한 목소리를 더 담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당심을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인가, 민심을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지금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 좀 해볼게요. 민주당은 대선 출마 당대표 사퇴 시한 조정안을 최고위에서 의결했습니다. 이제 당대표가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맞춤형이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이게 기존에 있던 당원을 뜯어고치는 게 아니고 네. 이제 당원 제88조 3항을 추가를 하는 거예요. 네. 이제 제25조 2항 같은 경우에 이제 당대표 및 최고위원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고자 할 때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해야 된다가 이제 기존의 당원이고 추가되는 이제 88조 3항 같은 경우에는 25조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당무위원회 의결이 중요합니다. 네. 당대표 및 최고위원 사퇴 시한은 달리 정할 수 있다. 이게 추가가 되는 건데요. 예외 조항을 추가해서 당원의 완결성을 더하고자 하는 게 저희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규정 내에서 규율대로 하고 있다. 사실 지금 당원 당규 개정에 대해서 말이 많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박지원 의원님도 그렇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님도 그렇고 사실 발언들을 보게 되면은 누군가가 오해할 수 있는 당규의 개정은 결국은 그렇게 비춰질 수 있는 그 부담감을 가지고 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표라고 해야 되나요? 대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여러 의견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더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 만드는 게 아닌가. 그렇죠. 이제 당원이 당의 헌법 같은 존재거든요. 당원 밑에 당규가 있고 강령, 당헌, 당규, 윤리 규범에 따라 당 조직이 구성이 되고 기능을 하게 됩니다. 개헌에 전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것처럼 당원 개정에도 당원들의 전폭적인 민심이 반영돼야 돼요. 물론 중대한 결정입니다. 당원을 이제 수정한다는 것은 그 결정에 따른 책임은 정당이 져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 현재 최고위원회라든지 당대표뿐 아니라 그 이후에 구성될 당내 지도부를 포함해 정당 전체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적어도 이 당원을 수정함에 있어서 네. 그 지점을 준수하고 있다, 중요하게 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번에 개정된 거를 봤을 때 또 국회와 상황을 연결해서 어떤 느낌을 받았더냐면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모든 것을 끌고 가겠다라는 것에 대한 핵심 메시지가 담겨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국회 상임위원장권도 그렇고 이번에 당 대표 관련된 선출적인 부분도 그렇고 결국은 이렇게 개정이 됐을 때는 26년도 6월에 열리는 지방선거에 대해서도 이재명 당 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할 거고 지금 사실은 그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전당대회에서도 지금 당 대표 후보로
얘기 되는 사람도 거의 없는 부분이잖아요. 결국은 지금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체제를 확고히 해서 이거를 대선까지 쭉 끌어가겠다는 부분인데 뭐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승자가 또 가지고 있고 승기를 했던 장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것은 괜찮을 수 있으나 결국은 아까 승자의 독배 얘기한 것처럼 지금 상황에서 이겼다고 해서 이게 끝까지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결국 이것이 어떻게 보면 부메랑으로서 더 돌아올 수 있는데 사실 당에 보니까 중진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차처럼 밀고 가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과연 이게 어떻게 될까는 사실 좀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은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지점은 이 규정을 이제 이렇게 당원을 개정을 했다고 해서 이대로 가느냐 그건 또 아니고 이게 그 당원이 이렇게 있음으로 인해서 저희의 목표 중에 하나는 특정인을 또 이제 다음으로 끌고 가겠다. 그런 비판 지점은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러나 저희는 선거에 대한 승리, 최대한의 많은 이제 의석뿐만 아니고 지방 선거 때 더 많은 이제 선출직들을 배출해서 민심을 반영하겠다. 네, 책임감 있게 가져가겠다라고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역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12월 개통을 앞둔 대구 도시철도 안심 하양 구간의 영명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호 경일대 호산대역. 하양 대구가 틀릴 때 여기인데 최근에 이제 홍 시장도 너무 길다 좀 단순화해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두 분 생각 어떠세요? 지역명과 인근 대학교 이름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이유가 있다는 의견과 네. 역 이름이 너무 길고 어려워서 시인성과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은 나름의 일리가 다 있어요. 네. 다만 이 사안을 통해서 지방자치 민주적 의사결정에 대한 홍준표 시장의 시각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는 점과 경산시에 고민되는 지점이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존의 영명이 경산시 시정조정위에서 적법한 절차 과정을 거쳤잖아요. 시민사회에서도 역 이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네. 경산시가 홍준표 시장의 주장대로 개선 의지를 보일 경우에는 같은 주장인데도 시민사회가 얘기할 때는 무시하다가 홍준표 시장 한마디에 바꾼다? 이거는 자치단체로서 메시지보다 메신저가 가진 파워에 휘둘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네, 사실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지방 학령 인구 소멸로 인해서 지방 대학이 많이 힘들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 영명을 두고 굉장히 인근 대학에서 많이 경쟁을 했었는데 네. 그래서 만들어진 이름이었고 그래서 많이 긴 것도 있는데 이거는 사실 경산시가 제대로 의견 수렴을 못한 게 아닌가라는 사실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제대로 됐다면 사실은 이름이 그렇게 불필요하게 길 이유도 없었고 대학들이 그렇게 여기에 대학 이름을 넣기 위해서 이렇게 싸웠을 일도 없었을 건데 아쉬운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결정이 될지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TK 광장의 결투 북구의회 오영준 의원, 수성구의회 김경민 부의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